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좋아요 수가 많은 것들도 겹치는 거는 추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간호사를 안 했다면 무슨 직업을 하고 싶었냐? 다시 돌아가도 간호사를 할 건가요? 간호학과 가게 된 계기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세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다 겹쳐지는 것 같아갖고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간호사 생각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2학년쯤 이제 지나면서 진학상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걸 해야 되나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는 지인이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학생분이었어요. 대학생 언니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언니가 간호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상담가기보다는 얘기에 가까웠어요. 얘기를 하면서 간호학과에 대해 알게 됐고 간호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간호사를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간호학과에 가게 되었고요. 다시 돌아가면은 간호사를 원래 작년까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다시 간호사를 할 거야 라고 작년까지는 대답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좀 요 근래 아팠었어요. 제가 아픈 기간에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 약은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하는데 저의 밥 챙겨주고 저 약도 챙길 시간이 없었고 그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다른 직업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를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지금보다는 나를 좀 더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환자를 더 돌보고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간호사를 안 했다면 무슨 직업을 하고 싶었냐 그 질문은 저는 사실 그 전에 크게 하고 싶은 직업이 없었긴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래도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건축학과, 그 디자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갖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 방 꾸밀 때 이럴 때도 되게 많이 행복했고 아마 그래서 다른 직업을 했겠다 싶으면은 디자인 쪽, 인테리어 쪽, 건축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컬에서 일하며 느낀 장단점 이게 있었는데 장점은 일단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병원과 다르게 일의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로컬에서 좀 더 오버타임이라고 하죠. 그 추가 근무 수당을 조금 더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도 부서별로 다르긴 한데 제가 대학병원 있을 때 거의 추가 근무 수당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15시간, 18시간까지 병원에서 있어봤지만 몽땅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태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의 강도가 세지 않은 만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서둘러야 될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편한 것도 있어. 단점은 일의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손기술도 떨어지게 되고 나의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나의 지식,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직하게 될 때 크게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컬보다는 내가 계속 병원에서 일할 생각이면 큰 병원, 다른 병원에서 경력을 쌓는 게 더 경력을 크게 쳐주는 건 맞아요. 간호과 가면 대학생활 및 여가생활이 없나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물론 뭐 어디를 가시느냐, 전문대를 가던 4년제를 가던 어쨌든 간에 1학년 때 놀 시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막 진짜 나 빅5 병원에 가서 1학년 때부터 면접 준비하고 토익 공부하고 막 할 거야 그렇게 준비를 빡세게 하시더라도 대학생활 동안 충분히 여가생활 즐길 기간이 있습니다. 나는 알바도 해야 되고요,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학과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저희도 다 하면서 짬내서 놀았습니다. 짬내서 놀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간호사 준비할 때 도움될 것. 수능 끝나고 저는 생각했을 때 대학교 가셔서 간호사에 대한 준비하는 게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벌써 간호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가셔서 충분히 배우셔도 늦지 않고요. 대학교 가서도 3년, 4년 있다가 간호사가 되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충분할 것 같고 병원 부서 추천이요.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임상에 오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래 있으실 생각이라면 나는 평생 간호사를 할 거다. 평생은 아니더라도 뭐 결혼 전까지는 충분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병동을 가시는 게 좋아요. 내과 병동이나 기초부터 찬찬히 배우셔서 가시는 게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 나는 임상이 짧게 있을 거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짧게 굵게 경력을 빨리 채우고 다른 길로 갈 거다. 경력을 정말 잘 쳐주는 거는 특수파트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여러 가지 특수파트에 가시는 게 경력을 굵고 짧게 채울 수 있습니다. 짧은 거는 뭐 본인 선택이지만 짧더라도 굵게 채울 수 있어요. 토익, 토플 간호사가 되려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고요.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안 보는 것도 있고 요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런 게 많이 생겼대요. 서울대 병원 그런 데서도 많이 블라인드 채용을 공고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사이트 가셔서 취업 공고란을 봐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빅5 병원 가시려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근직 어느 부서에 있었냐? 이전 경력도 알려주세요. 저는 내과 외래 쪽에 있었고요. 이전 경력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년 조금 넘는 기간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내과 외래로 가서 거기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상근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은 저 상근직으로 알고 있던데 이사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과 병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트는 안 하고 있고요. 데이랑 이브닝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 TDC 전문대와 4년제의 차이 이게 정말 조회가 많았는데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대병원이 있는 것 따라서에 대한 차별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조금 더 그 자대 학생들이 분포가 많은 건 사실더라고요. 뭐 제가 입증된 자료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긴 조금 애매하지만 병원에서 보면은 대부분 자대 병원이 있는 경우 자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고 병원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서 근데 전문대와 지방대의 차이 이거는 정말로 전문대분들도 병원에 많이 계시고 4년제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차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문대에 계셔서 빨리 임상에 가셔서 연차를 빨리 쌓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와 4년제 차이에서 취업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스펙인데 전문대라서 떨어졌다 이런 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몇 등급을 돼야지 간호사를 갈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있었는데 이 질문은 제가 지금 너무 오래전 짧죠? 바로 엊그제 졸업하긴 했어요. 꽝이고요. 그냥 내신 몇 등급이냐 이러면은 그거는 요새 입학 기준에 맞춰서 바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노는 기간에 무엇 하셨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 여행 다니고 놀고 술도 마시고 그냥 팽작팽작 자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국시 공부 방법 이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국시 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취업 면접이 있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데 자소서를 쓸 때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성장 과정, 자기 신조,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계획 이런 게 뭐 500자 내외 업무 수행 기본 능력 보는 것 중에 경쟁력 뭐 이런 것도 보고 팀워크, 열정, 대외 활동 보는 것 때문에 동아리나 사회봉사 활동 기재하라 이래 해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고 뭐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에 자소서를 쓰죠. 자소설. 면접 준비도 비슷해요. 대부분이 1분 자기소개 시간. 이 병원에 들어와서 어떤 간호사가 될 건지 입사 후 포부 이 병원의 장단점이 뭔 거 같냐 또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 같냐 안전사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다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그 상황 실제 임상 상황을 갖다 대놓고 어느 순서로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무엇 같냐 자신 있는 간호수유기 목적 절차 간단히 설명하기 예전 기록이네요. 다 이게 제 예전 거 기준이라서 간호 이론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있고 또 사회적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메르스 이런 거 있을 때 메르스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5명, 6명까지 이렇게 해서 큰 병원 같은 경우 6명 정도까지 보세요. 뭐 인사 관련 팀분, 간호사분, 뭐 원장님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22살이신데 조금이라도 일찍 학교로 갈지 아니 1년 더해서 자대병원이 있는 곳으로 갈지 대병을 입사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걱정이시다 이랬는데 대병 입사만 목표라면 나이가 크게 영향이 있진 않아요. 23살, 24살이라고 해서 취업에 크게 영향은 있지 않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0살 넘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면 또 30살 저도 거의 30살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20살 기준에서 입학한다 치면은 나이에서 훨씬 벗어나시는 분들이 취업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이랬는데 대학병원도 취업
하시고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역량 하기 나름이라는 거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 자대병원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재수를 할지 안 할지는 자대병원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간호생들 이거는 꼭 해봐라, 대외 활동 등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뭔가 자소서에 입증되기 위해서 봉사활동 이런 걸 많이 갔었는데요. 노숙자분들 급식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갖고 했었는데, 더 뜻깊은 봉사활동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기록에 남으려고만 하는 봉사활동보다는 좀 더 찾아서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못 해봐서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학생 때 그런 걸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원 없이 놀았어요. 원 없이 놀기 해봐라. 다른 과 학생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대학생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원 없이 놀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들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저의 먹방 겸 Q&A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가을 되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2019년 하반기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잘 맞이하세요. 그리고 만호천명 기념 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빠빠이.